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4회 동형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입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사무소. 1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암기 프린터 3번에 맨 위에 있죠.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보니까 까만 별표에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미적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특수법인입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 예, 그렇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암기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는데 암기 프린터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처분 모두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예,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근데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만약 두 명이 같이 A와 B가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A가 업무정지 당해도 B는 계속 업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소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번 고용인도 거의 한 문제 나올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자, 옳은 것인데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3번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11은 암기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놓으세요.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래서 1번, 3번 다 틀렸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직원, 소속 공개사 또는 보조원을 직원 또는 고용인이라고 하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1번에 동그라미 3번.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동그라미 1번 뒤에 적혀져 있죠.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이 제출하고 안 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요거는 암기 프린트 그 51번에 1번부터 3번은 미제출이고 4번, 5번은 제출이기 때문에 왜 3번까지는 제출이고 3번까지는 제출 안 하고 4번, 5번은 제출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 1번부터 3번은 제출하지 않고 4번, 5번 4번이 뭡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요.
단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되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고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고요. 개인은 실명 도장이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 문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죠. 1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컨설팅 업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이 틀렸죠. 광고하면서 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을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25번 맨 밑에 까만 별표,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4개를 명시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5개를 더 해야 되죠. 총 10개를 해야 되죠. 소면, 종가, 형,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 사방개개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8개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청수, 총청수, 사용 승인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되고요. 이런 게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에 간판, 5개 광고물이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간판에 전화번호나 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맞고 4번은 맞고 5번,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취득했으면 공인중개사라고 세계 다녀도 된다.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세계 다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써도 됩니다. 명함에. 취직하거나 개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했다면,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자, 4번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한 란이 있습니다. 1, 2의 서식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는 판매 의료시설 기재하는 란이 없어졌죠. 도대주교판 5개였는데 이번에 올해 7월 10일부로 판매 의료시설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만 기재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서식에는 재산세, 종부세 모두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종합부동산세는 3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고요. 1, 2의 서식에만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4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서식에는 바닥
벽면, 바닥면 상태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 상태 기재하는 난은 없습니다. 도배는 1의 서식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요약지 가지고 계신 분은 166페이지,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트는 가급적이면 계속 가져오시는 게 좋겠죠. 160페이지에 있네요. 요약집 160페이지. 160페이지에 벽면 및 도배 상태가 동그라미 11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1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요거는 판은 X라고 지워야 되겠죠? 판은 지우십시오. 판매 의료시설은. 요약집 서브노트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요약집 160페이지 서브노트 요약집 160페이지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손님한테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실제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했는데 실제 권리관계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등기 안 된 임차권 이런 거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역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거 있는지 주인도 모를 수 있어요. 개업공개사가 알아내야 될 사항입니다. 입지조건란에는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입지 조건은 도대주,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이런 게 입지 조건이죠. 관리 주체는 입지 조건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있잖아요. 요약집 16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서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패턴입니다. 지금 5번까지는 다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로지 신고관청만 과태료 부과하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위반하면 매수신청대리 위반행위하면 과태료, 징역, 벌금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인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밖에 없다고요. 매수신청대리 위반은.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에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고요. 다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래해놓고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데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외국인 특례를 묻고 있는데요.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죠. 특별히 예외가 적용되지 않죠.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이라도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암기 프린트 27번에 외국인 특례가 있는데요. 계약 이외의 원인, 맨 밑에 보면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이런 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아예 거래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해놓고 다운계약서 적었다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옛날 기출문제는 이렇게 5개 보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4개 또는 3개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최근 경향은. 박스형 문제 이런 유형이 약 50% 나옵니다. 20문제 가까이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자, 틀린 것인데요. 취득 의뢰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게 기출문제인데 그 사실을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했는데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또는이라는 표현도 없고 밋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매수 신청 대리는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굳이 해석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 이게 밋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또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론 시험에는 그냥 나오면 서명 날인 이렇게 나오지 또는 밋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굳이 해석하자면 밋입니까? 또는입니까?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 밋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판례가 밋인데 어쨌든 매수 신청 대리는 이렇게 서명 날인한다고 돼 있다고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설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 실제 권리관계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설명해야 되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는 것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 X죠. 시험에 뭐뭐만 뿐 하나여 이런 말 나오면 80% 이상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음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확인설명서 서식 162페이지 메뉴에 있는데요. 162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보면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객 확인서, 그 밖의 자료 이런 거는 있는데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4번이 답입니다. 중개보수 초과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 그냥 건물 매매를 업을 한 거하고 똑같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했다면 3년에 3천만 원. 이거는 분양 관련 증서는 아니라고요. 분양권이 동호수가 특정된 경우는 그냥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1번 맞고 2번은 일방 대리는 가능하고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3번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요. 답 4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 프린트 11번에 저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10가지가 있습니다. 11번에 암기 프린트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1번부터 9번까지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 맨 마지막 10번은 10번이라고 안 적어놓고 까만 필표로 해놨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답 4번입니다. 초과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10번입니다. 손해배상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 있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3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 정답은 4번이네요. 우리 개인개업공개사는 2억 이상 가입을 하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보면 2억 이상 가입을 하는데 손해를 5억을 입혔다면 보험회사에서 2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3억은 개인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되죠.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되지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해야 된다. X라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한 만큼만 주겠죠. 개업공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중개라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한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밋이 아니라 또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죠. 밋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의 50% 지급해야 된다. X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그 비용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하나고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요.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비용 90만 원 썼다고 한다고 90만 원 다 주는 거는 아니라고요. 50만 원만 준다고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은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4번 5번에 있죠. 43번에 4번 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한 때는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9번 안 했어요? 9번 안 했어요? 이거 엉뚱한 반대로 넘겼나 보다. 자, 계약서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인 성명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빈칸은 다 채워야 됩니다.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계약서 작성했다면, 다운계약서 적었다면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서식은 등록관청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틀린 곳 답 5번입니다. 4개. 자, 그래서 9번에 5번이 답이고요. 10번 했고 11번 했고 12번 할 차례예요. 자, 3년에 3천만 원이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인 것은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28번에 포상금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무부양 광시공시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가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 맞고요. 양도되어 포상금 지급 대상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 3년에 3천만 원 무등록 3년에 3천만 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년에 3천만 원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습니다. 직접 거래 3년에 3천만 원 개공 아닌 자가 표시강구하면 1년에 1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양도되어 하면 양수되어 받으면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그래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에 3천만 원인 것은 이렇게 3개네요. 3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식으로서 가장 어렵게 낸 패턴입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거라고요.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암기 프린트 21번하고 암기 프린트 28번 두 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틀려보라고 낸 문제입니다. 너무 또 점수 잘 나오면 교만해지고 너무 점수 안 나오면 포기하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도 문제를 출제하면서 너무 점수 잘 나오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특강도 안 듣는다. 또 이렇게 하니까 점수 나오게 좀 어렵게 해야 되고 또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든 부분이고 자 13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니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은 한 건에 50만 원입니다.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한다고 신청도 등록관청에 합니다.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죠. 45번에 3번 45번에 3번 45번에 3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1개월이고요. 30일 아니고 국토부 장관 아니고 등록관청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1개월 30일 X 이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엄밀히 말하면 30일하고 1개월은 달라요. 1개월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1일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으로 보면 다르다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사회통념상 보면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뭐 중개업하는데 아무 사실은 별 영향도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다 합격을 시키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틀리라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시험하고 실제 중개업하는데 별 영향이 없는 것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등 배분이 아니라 여러 건수가 한 달 전에 접수하고 한 달 후에 접수했으면 먼저 한 사람 받아가면 끝이에요. 등록관청에서는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50명이 동시에 와도 합계 50만 원, 혼자 와도 50만 원, 둘이 와도 각각 5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씩 준다고요. 동시에 오면. 근데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받아갔다 소문 듣고 또 한 달 후에 신청 들어오면 그때는 안 준다고 이미 한 명 줬기 때문에 총 합계가 50만 원이라고요. 한 명이 오면 50만 원, 10명이 오면 5만 원씩 준다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 1번이네요. 이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7번에 있습니다. 17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7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2번 사망해산 절대적 취소고요. 3번 상호나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사용하게 한 경우 현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 병원에 간 사이에 실장이 사장 도장 찍고 이름 쓰고 다 계약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장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사장님 없어서 계약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계약해야 뭐 돈이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개보수가 그 사장님 없는 사이에 실장이 그냥 계약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빌린 건 아니에요. 사장님 병원에 간다고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 넣었다고 이게 빌려준 거다. 사장 없는데 도장은 사장 거 찍었다. 이렇게 손님이 민원을 넣은 이유는 뭔가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민원을 넣었겠죠. 결국은 이게 성명, 양도대회는 아니지만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사장도 없는데 직원이 성명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찍은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지금 계약 들어왔는데 계약서 쓸까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라. 그랬으니까 성명 사용하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무원한테 사정 해야지. 내가 뭐가 빌려주냐. 병원 간다고 했는데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제가 연수교육 해봐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나이 많은 사람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냐 이러면서 하여튼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이러면서 나이 9살만 더 먹어봐라 어떻는지 이러면서 만사 귀찮다 이러더라고. 법이고 나발이고 뭐 지금 죽을 때 다 돼가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보다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던데 그러더라고. 한 2살 많으면서요. 자, 어쨌든 상호 또는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다고. 상호를 사용하라고. 그 상호 뭐 명판 네 맘대로 도장 찍어라. 이건 그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병원에 가니까 네가 그냥 그 중개사무소 직인이 있는 거 그거 찍고 내 도장 찍고 해라. 그렇게 했으면 그 엄밀히 따지면 성명 상호 사용하게 한 거니까 양도 대여나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4번은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작년에 신설됐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번부터 하겠습니다.